는 1조 봤어. 봤나요? 저는 봤나요? 안 봤냐? 아, 저 켰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계속 지속한다는 게 학창 시절부터 이게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했냐고, 학창 시절에 왜 열심히 공부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라기보다는 이게 끝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중학교 3년 하면서 3년을 지나면 된다. 고등학교 3년을 지나면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사실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힘든가? 근데 끝은, 인간의 끝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결국 하늘의 별이 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끝은 있는데, 이제 매일매일 그런 어떤 인간이 어떤 정해놓은 틀이 없으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대학교 시절은 이제 중간고사만 딱 끝나면 이제 막 푹 쉬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기말고사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투자는 삶이다 해서 투자는 삶이다라는 것도 이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투자를 하면 대부분 이제 대중들은 이제 그 은퇴를 하려고 하시니까 끝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투자는 삶이다가 결국에는 어쩌면 끝이 없는 투자의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늘어요. 그래서 반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반복을 해서 오늘도 시작은 항상 저번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배웠던 걸 또 반복을 할 거예요. 왜냐면 반복을 해야 그게 기억에 남고, 그게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공부가 아까 반복인데, 반복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나를 부정한다. 반복이 나를 부정한다고?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구성한다. 부정. 왜? 그렇죠. 좀 이게 좀 공부라는 건 반복인데,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부정한다는 건데, 이게 누가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을 말이죠. 나를 부정한다. 성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부정한다. 반복이. 반복이 뭐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으면 어떤 지금의 이 내 모습, 이런 것들이 나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규정. 근데 반복되는 것이 그 사람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 왜 우리가 굳이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해야 되냐.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의 나가 존재했다. 아까 성원이 존재하고 지금 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부정해야,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거가 결국 어제의 나이기 때문에 오늘의 나로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던데, 그거 되게 의미가 있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또 어제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을 알지 않으면 그건 축적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오늘의 나를, 그러니까 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오늘을 다시 일깨우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주사위가 계속 6이 나왔잖아요. 6이 계속 나와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반복.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주사위의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 6분의 1이야. 계속 6분의 1이야. 계속 6분의 1. 근데 우리는 계속 6이 나오면 여기에 6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어제 나온 오늘은 독립이라는 거야. 어떤 하나의 점이라는 거지. 물론 연장선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근데 6이 나올 확률은 그날은 6분의 1이지만, 이게 큰 스펙트럼 보면 사실 6이 전체 6분의 1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주사위는 6분의 1이지만, 이게 대수로 볼 때는, 큰 수로 볼 때는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번 600번 돌리면 100번 6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나를 볼 때는 결국 독립된 나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알았다고 해서 오늘 반복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엔 크게 그 공부 뭐랄까 쌓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오면서도 내가 공부를 하지만 그런 걸 반복해야 한다. 그게 나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증명하는 거야. 강아지는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증명하는 건 이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오늘 오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해보면 투자는 삶이다 라는 책의 첫 문장은 이제 버블로, 첫 시작이 버블로 시작을 하죠. 버블로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큰 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 부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본가의 역할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죠. 폭락이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중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은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요즘 같은 시장은 지루하진 않죠. 막 엄청 떨어지잖아요. 이번 주에 막 푹 떨어지다가 또 푹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장은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죠. 근데 진짜 100개의 종목이 0.5% 이내의 변동성을 가지고 딱 갇혀 있으면, 야, 그것만큼 그 계좌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기 싫은 순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과 폭락이라는 점을 가지고 문제의 그 시작을 가져왔고, 근데 이게 버블을 사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그 아래 제시한 원칙이죠. 원칙.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 버블을 담아가느냐, 이게 이제 수행의 결과라고 보면, 수행의 결과를 버블을 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버블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혁신이 되느냐는 내가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버블이라는 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블이라는 게? 버블 딱 들으면 버블? 과잉? 과잉 넘친 거죠. 내가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넘친 거, 그런 거죠. 욕망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데,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버블이라고 생각합니까? 터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저는 이게 노력하지 않은 결과인데,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몰라, 어떤 인간이든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버블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젊음 같아. 젊음. 이건 대중이 생각하는 젊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물론 저도 젊은 사람인데, 젊음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어지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진다고? 내가 막 자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일생상,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는 젊음이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젊어져. 아니, 그렇더라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20대가 있잖아. 20대.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젊음. 그러니까 20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젊음이 버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내가 젊음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40대, 50대가 결정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소화 안 되잖아? 이게 박살이 나는 거야, 진짜. 우리가 버블 한번 쭉 꺾고 닦아가면 안 되잖아, 이게. 코스닥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나의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진짜 버블인 순간인 것 같다. 내가 지금 버블의 순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노력하지도 않았잖아, 이거. 나보고 젊대. 내가 무슨 노력을 했지 도대체? 물론 내가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건 이해를 해. 내가 노력을 했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젊은 거에 대한 건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투자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삶에서의 어떤 그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젊음이라는 건데, 그 젊음의 이 버블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4, 50대를 대비할 때 물론 이 젊음이라는 게 나이뿐만 아니라 넓어서 나의 의식 구조이기도 해요. 내 의식 구조가 젊어졌을 때 그 젊어진 의식 구조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게 큰 버블. 그러니까 이게 대중으로 따지면 나이기도 되지만 나이로서도 확 와닿지만 내 의식이라든지 돈도 되는 거죠. 돈이 젊어진 순간이 젊음이라는 게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잖아요. 그게 뭐야? 가장 유동성이 풍부할 때가 꼭지잖아. 이게 뭐 유동성이 계속 풍부해지잖아. 지금 삼천리라는 게 보면은 그게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생각보다 없어. 거기서 10억 팔면은요, 호가창을 보면 알겠지만 10억이든 팔던 하나가 나. 호가가 안 받쳐져. 근데 진짜 버블은 진짜 막 대중들이 들어가서 막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를 그러니까 젊으니까 20대에서는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수많은 인연이 지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젊음을 이제 잘 컨트롤 해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 이 젊음이라는 게. 근데 참 이런 걸 좀 알고 그래서 투자는 삶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삶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젊음. 게 젊음이면 욕망이 터지지 않나요? 술 마시고 싶죠. 건강하면 술 마시고 싶거든요. 술 마시고 놀고 싶어. 과잉. 속에 이게. 근데 젊을 때 절제한다? 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 중요미에서 말하는 게 절제잖아요. 근데 절제한다. 건강하면 이제 술 먹고 싶고 이제 방탕하고 싶고 그런데 그 건강을 유지한다? 네. 어렵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버블은 젊은 거다. 근데 그 젊음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나의 그 앞으로의 폭락을 어쩌면 잘 대비해서 왜냐면 주식 중에 가장 좋은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향하는 주식이 힘든 게 뭐겠어요? 우상향하는 주식이 뭐가 힘들까? 매수 그쵸. 매수도 힘들어요. 근데 매도도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언제 팔 기회를 안 줘. 왜 살 기회밖에 안 줘.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계속 사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팔고 싶거든 주식을. 내가 은퇴를 하고 싶잖아. 매도도 어렵지만 매수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사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우상향은 뭘 갖다 주죠? 자, 이게 재밌는 말인데 우상향은 돈을 갖다 준다기보다도 권력을 갖다 주는 거야. 권력. 그러니까 이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왜? 권력을 놓는 게 아니잖아. 우상향을 한다. 자본주의에서 우상향을 한다. 그것은 권력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어디서 버냐? 돈은 사실 변동성에서 버는 거예요. 변동성에서 돈을 벌고 우상향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 제가 배운 태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차트가 가장 쉬운데 가장 좋고 가장 쉬운데 대중이 바라볼 때 가장 어렵다. 왜냐면 여기 올라가면 이미 1000% 올랐기 때문에 못 사요. 못 사. 10배 올라서. 근데 여기서 또 가. 여기서 또 가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맥락인데 팔 수도 없고. 근데 왜냐면 결국 우상향이면 권력이라는 건 어떤 지분 구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향에 투자한다는 건 자본주의 권력을 얻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왜 사죠? 돈 버니까.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케미에서도 한 말이야. 내가 자본주의가 우상향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그럼 투자를 왜 하냐? 왜? 그 투자를 왜 하냐의 질문에 뭐가 있어요? 우상향을 하면 돈을 버는데 그럼 돈을 벌지 않는 투자를 넌 왜 하냐는 거야. 돈을 어디서 번다? 변동성이 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돈을 번다라는 마인드가 계속 깔려 있으면 우상향을 한다는 조건이 이 돈으로 꽂히게 되는 거야. 권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서 너는 우상향을 하지 않는데 투자를 왜 해? 라는 말 자체부터 그 사람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어느 정도 꽂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렵죠. 어렵지. 우상향을 하지 않는데 투자를 왜 하냐는 말은 당연하지. 우상향을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차트들도 사잖아요. 왜? 이게 가장 사실 돈이 되지 매집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사는 것에 의미라도 되지. 모아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사야 돼.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축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를 하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상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자본주의가 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권력은 우상향하니까 이런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대중들한테는 이런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투자는 삶이다 해서 우상향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상향이라는 말을 하면 오해하기가 쉬워. 돈을 벌기. 왜냐면 투자는 삶이다 보면은 일단 투자라는 말 자체부터 맨 뒤에 나와. 거기에다가 우상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유튜브에서 우상향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 그래서 대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버팁시다. 존버합시다. 왜냐면 오르니까.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상향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장기 투자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은 복음을 주어도 내가 바라보지 않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면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물려있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건데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장기 투기지 이제 장기 투기로 가는 과정을 가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이 버블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나의 삶에서 젊음이라든지 우상향이라든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없는 대가라든지 이런 걸 사실 두려워해야죠. 그러니까 젊음은 두려운 거야. 두려웠고 공포스러운 거지. 노력하지도 않는데 없잖아. 누나 갑자기 조인성이 누나한테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요, 두려워요? 좋고 두려울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누나 공부했기 때문에 두렵죠. 근데 일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냥 좋기만 할까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면 사실 두려워해. 근데 마냥 좋잖아. 그러니까 로또에 줄을 서는 거야. 왜? 내가 두렵다라는 걸 알면 로또를 사지도 않을 거예요. 두려운 짓을 왜 해, 내가? 근데 오늘 고속터미널에서 왔는데 거기 이제 보면 이마트 거기 이제 신세계 거기 마트 보면 로또 사냐고 줄을 서죠. 두려운 길을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너무 철학적인가요? 재밌어. 재밌어 이게?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냐면 내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혹시라도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젊음이 막 두렵대.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 아니 그것보다 우상향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다 그 의미가 좀 재밌어. 권력 왜냐면 변동성은 사실 돈에서 버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성을 그러니까 차라리 변동성을 돈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리스크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 왜냐면 컨트롤하는 대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봐야 이 리스크가 결국 이제 돈이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실 돈이거든. 유동성에 내가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가격을 만드는 거잖아. 가격을 이렇게 리스크는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가격을 만들잖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파는 거지. 근데 시세라는 건 내가 가격에서 넘어가면 다 시세지 뭐야. 뭐 300%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원하는 가격에서 벗어나서 팔았어. 그래서 올랐어. 그럼 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하지만 벌었잖아요. 내가 막 가격을 만들고 벌었잖아. 근데 우상향은 사실은 가격을 만들기가 어려워. 이거 내가 만들었다? 가격을? 어려워 이게. 이건 시대가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든다고 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가격을 만든다고 쳐. 우상향은 이거는 시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웠거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민 자체에 왜냐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스카이를 나오는 석학 박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내생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이게 내가 가격을 만든다? 우상향은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 이게 시대가 받쳐주지 않고 이러면 이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만든다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우상향을 만들 수도 있겠지. 내가 대주주가 되고 내가 혁신을 하면. 그러려면 내가 진짜 어떤 패권을 가져야 되고 그 대주주로서의 어떤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우상향이라는 건 결국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존버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우상향이라는 태제를 두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제 대중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10% 우리가 이번에 잘려가지고 10%부터 나오잖아요. 그 스티커가 10%보다 되냐?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 이거 보시면 이제 투자 설명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버블로 시작을 해서 원칙으로 끝이 돼요. 왜냐면 버블을 가지고 내 원칙을 어떻게 이렇게 수행의 과정에서 가느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대중이 이제 카테고리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대중과 상대되는 개념은 투자자인데, 투자자는 우리가 참 웃기게도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규정하잖아요. 어떻다. 투자자는 뭐 현금 비중이, 우리말로는 현금 비중이 얼마이고 뭐 무슨 자산을 보유했고 이렇게 규정화 시키잖아요. 투자자는 규정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투자자는 성인과 같은 것인데, 성인은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어떻다? 물론 할 수 있어. 그 상황에서의 성인은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도 상황적인 투자자는 있지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상이 아니야. 근데 대중은 고정화 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책에서 10%는 장기 투자자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장기 투기죠. 이거 40%는 남의 말 듣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40%는 부와 내동하는 사람이고, 50%는 남의 말 듣고 한다. 그래서 규정화 시키잖아요. 카테고리화 되는 거예요. 대중 자체인데 성인은 규정화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물과 같아가지고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이 되고,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하죠? 상선약수라고 하죠. 물 자체가 성인의, 그러니까 최고의 선의 구조다. 그 뜻은 뭐예요? 성인이라는 건 담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모양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규정화시켜서 가는 어떤 맥락이 그 첫 번째 그 머릿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떤 고정된 상이 아니라 네가 그 상을 주물럭 거리면서 만들어가는 거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요즘과 같이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축 떨어져서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채권의 가격은 어떻고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내 그 가격 안에서 나의 원칙을 어떻게 만들고,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기업을 찾고, 기업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으면 어떤 규모로 가져가는 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고를 때도 어떤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가질 거죠. 차트 모양은 내가 횡보와 우상향과 우하향을 가지고 어떻게 맞춰서 갈 거고, 우하향에서는 또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서 이게 턴어라운드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가격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투자자 역량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규정할 수 없지만 대중은 규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이제 투자자 역할로서 온전히 할 수 있다. 이게 첫 페이지의 맥락이고 갈 수가 있어요. 첫 페이지부터 너무 내용이 많은데 해석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이 개념화 시킨다고 하는데 들으셨나요? 선생님? 개념화 시킨다고? 그냥 사실 아니 개념화하려고 그래 개념화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개념화 자체가 관념화라고 본다면 사실 그때 그렇게 풍부하게 해석이 돼요. 풍부하게. 내가 어떤 게 문화작품을 딱 한마디를 딱 놨을 때 그런 것을 이제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파고들고 해야 돼야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 같은 거나 연애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출발이 이제 나부터 파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도 선생님이 투자는 삶이다를 할 때도 도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그 학위시습지 그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엄청 길잖아. 그런 것처럼 이 문장을 해석할 때 그런 해석 능력이 바탕이 돼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투자는 삶이다의 선생님이 왜 이런 책을 썼고, 누나는 여기 처음에 첫 문장 뭐라고 썼어요? 기억나요? 여기 누나 서문이 나와요. 여기. 맞잖아요. 서점 얘기. 오, 안 해요? 왜 그 의도로 썼어요? 처음에. 약간 난 그런 느낌이 들어. 이 서점 이야기 내가 느낀 느낌일 거야. 오늘의 날씨는 하면서 있잖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그 받아들이는 거가 있잖아. 내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버블로 들어온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버블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누나는 아무래도 그 어떤 날씨가 같은 대중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저렇게 딱 스펀지처럼 할 때 내용들을 이제 첫 문장에 실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게 추천서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지. 뒤에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왜냐면 이제 가볍잖아 내용이. 서점의 진열대는 재테크와 자기개발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모두가 공감할 수도 있고 해석할 여지는 크게 없지.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 상을,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할 수가 없지. 그냥 그건 그 상태잖아. 그런 것이 누나의 첫 문장에서 느껴졌어요. 느껴졌고, 이게 머릿말에선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뀐 책이에요? 네, 바뀐 책이에요. 네. 주사는 삶이다. 네, 근데 뭐 크게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사가지고 갖고 있어요. 역사니까 역사니까 수라는 삶이다 이제 초포 초반포 그래서 오타 엄청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문장들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공자가 그런 거 같아. 그 어떤 실수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그러니까 내가 그 뭐야 될까 이 아까 버블이란 말을 해석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오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봐요. 우리는 얼핏 지나가잖아요. 근데 공자랑 있으면 아마 그 사람 공자라기보다도 그 선생님 되게 후리하시잖아요. 반바지도 입고 이렇게 막 머리도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물론 단정하시는데 후리하시잖아요. 근데 그 심화학습 강의를 하시는데 엄청 고민하셨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하시는 거야. 뭘 고민을 하시냐면 면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사실 이게 나는 그게 왜 아직도 기억이 나냐면 반바지에다가 반팔티면 면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근데 면도를 고민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일반적으로 보면 면도 자체를 안 해도 되잖아. 그걸 고민을 하시더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누나 봤어요 그럼? 그냥 했다고 추측하는 거야? 선생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신 거야? 했을 것 같아. 왜 했을 것 같아요? 고민한 순간 그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워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싸운 거야? 아니면은 아니 자기는 하고 싶지 타협이지 않은데. 않을까 타협. 타협? 맞아 하셨어. 난 그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기억에 많이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라는 게 어떤 상의 있으면 반바지에 면도도 안 하고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게 해석이 돼.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공자에도 그런 어떤 밥을 먹는 예절이라든지 그런 게 난 사실 그게 면도를 했다는 게 되게 처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절하지 않게 그냥 내추럴하게 하면 안 하고 갈 수도 있잖아. 그냥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근데 2019년의 모습이거든. 사실 2019년도 그거면서 진화를 좀 선생님도 하시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나면서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게 없이 이게 해석이 되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그거는 타고난 거거나 뭔가 다른 영역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옆에서 봤을 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겠고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개념화하는 게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가 옆에서 보면서 이 책이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든다기보다도 그런 옆에 있는 모습이 있었을 때 버블의 이미지가 확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게 있고 이게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의 책 같은 게 개념화가 훨씬 내가 먼저 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마 옆에 있었어도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난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중요하고 선생님이 난 항상 늘 담배를 피고 싶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 안에서 난 있다 이런 말들이라든지 그리고 있었어. 막 상담을 할 때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나 진짜 가만히만 있었어. 선생님이 있었고 어떤 상담하는 분들이 막 이야기할 때 주고받을 때 내가 마지막 가면서 근데 오셨는데 이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젊은이가 살면서 노력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본 게 없어. 근데 아버지를 여기를 데리고 와서 설득이 되겠냐고. 그렇잖아. 내가 봤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끝나면서 가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비판을 한 거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지만 그런 식의 어떤 많은 그 어떤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집에서도 자보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어떤 책을 볼 때도 해석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논어 맹자 그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 녀석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투자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머릿말에는 수행이다. 수행이다라고 했죠. 수행이다. 왜 그러냐? 이거는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교로 따지면 선이죠, 선. 선인데 선 중에서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요중선이라고 하고 요중선. 요중선. 동중선이라고 하는데 왕이 두 명이 있는 시끄럽죠. 왕이 두 명이야. 하늘 아래 왕이 두 명이 이게 시잖아. 서울시 할 때 시거든요. 왕이 두 명 있으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시끄러운 와중에서 선을 한다. 그러니까 즉 시장 바닥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깨달음이라는 거야. 진정한 깨달음. 어려운 깨달음이기 때문에 요중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투자의 시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시끄럽죠. 뭐 세상이 망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이기 때문에 투자는 수행의 결과다라고 이제 머릿말을 마무리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나 뭐 여러 번 들었죠? 요중선? 여기서. 어디서 들었죠? 그러니까 요중선은 많이 나와요. 세상은 요지경 할 때 그 요자예요. 요지경 할 때 그 요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은 가치가 나오죠. 버리세요 따로. 아, 네. 이게 되는구나. 가치가. 헷갈리니까. 가치가. 재밌죠? 이제 가치를 시작한다. 매번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원하는 게 달라지기도 한데, 선생님은 가치로 시작했잖아요. 왜 책이 가치로 출발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목차를. 가치 있는 거를 구매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 때 자체가 사는 사람 사실 매수를 할 때 가치 없는 걸 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이제 모두가 삶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그렇죠. 가치 있는 삶 속에 투자의 영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 가장 실질적인 방식이 구매인 것 같아요. 뭐든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구매할 때 그 가치가 상품의 가치도 있지만 그 상품의 가치 이면에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네,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거죠. 가치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주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책에서 나오냐면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죠. 가정이죠. 가정. 왜? 바라보는 것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가치가 없다는 걸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치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의 그 판단,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를 벗어나서 가치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높은 거 낮은.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모든 게 절대야 이렇게. 어떻게 다 좋은 거 이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라는 건 0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출발해서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뭘 가치 없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는데 들렸나 봐. 그러니까 질문을 넌 모든 걸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걸 가치 없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니냐, 가치에 높낮이가 있어. 다 가치가 있지만 내가 볼 때 상황적으로는 그 가치가 낮고 가치가 높은 거야. 오해를 하면 이 가치가 있다는 게 모든 게 다 좋다라는 그런 어떤 나의 그 객관적인 그 어떤 의지가 담긴 것이라기보다도 높낮이가 있다는 주관적인 개념인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가치,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면 이제 그 가치는 결국 존재인 동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된 가치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순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안에서 이렇게 젊음이라는 걸 아까 말했을 때 젊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존재에 따라서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가 어떤 과정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느냐잖아요. 발견의 태제잖아요. 그 과정 안에 있으니까 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느냐니까 그 발견하는 수준이 너의 가치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첫 책에 있는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시간에서 얘기하는 아이덴티티의 확장,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가치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가치관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자본주의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이 모두 다 가치 있게 여긴 그 세계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가치관이라는 건 사실 세계관인데, 왜냐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소모품들은 그 영화인 어떤 제작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품을 배치하고 인물을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 없다, 그건 가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 있어야만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관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자본으로서 세상을 해석하고 따라서 유통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에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근데 저는 자본으로 해석을 한다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걸 가지고 예전에는 계급적인 어떤 계급 사회로서 세상을 바라봤죠. 왜냐면 딱 이제 있으면 왕이 너 무슨 계급을 해? 귀족에서 무슨 계급을 해? 하면 그 귀족의 역할이 따라오고 그 귀족에 만큼 책임이 있고 권력이 주어지죠. 그리고 옷도 정해지고 먹는 것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정해져요. 의식주가 입고 먹고 사는 곳이 계급에 따라서 정해지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뭐 자본 중에서는 뭐 캐시죠. 캐시 가장 그 교환 가치가 큰 캐시에 따라서 우리의 입고 먹고 사는 게 결정되죠. 그렇죠? 어디 오늘도 아까 제가 이거 결정되잖아요. 먹는 거 시계 뭘 먹어? 이렇게 해서 어디 살아? 이게 결정되죠. 이건 근데 대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또 뛰어넘으면 결국에 의식 수준. 왜냐면 귀족 사회가 이제 힘든 이걸 뛰어넘으면 결국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이걸 뛰어넘어 버리면 옷도 지금 그러니까 가장 그 고려 시대부터 그러니까 스님의 옷들이 계속 입잖아요. 스님의 옷의 역사가 제일 긴 거야. 일관성을 따지면 스님의 옷을 따라갈 옷이 없지. 왜냐면 원효 스님이 입은 옷이나 성철 스님이 입은 옷이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지팡이 딱 짚고 옷 입고 이거 갈색 쫙 매면 그때 스님이나 지금도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 초월한 거지. 그 시대의 초월인 거야. 살아남은 옷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옷은 그렇지. 그런 것들 있고 하여튼 그런 어떤 맥락에서 계급 사회와 귀족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얼마 보세요가 가장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능력과 재질을 따는 거야. 그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귀족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밸런스를 정하고, 그래서 제가 맞아 신용카드를 알면, 신용카드 내역서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당시는 계급을 알아야 그 사람이 살고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쭉 알 수가 있죠. 죽는 것도 이제 왕 같은 경우도 묘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름도 이때 당시에는 귀족이 있어야 이름이 남죠. 이때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국 미국인 학자가 조선시대 사람들의 노비들의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도그시엣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그 사람 이름으로 도그시엣을 짓자 보니까 그거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 당시에 개가 흔했고 뭐 이런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흔한 존재가 되느냐 이제 스페셜한 존재가 되느냐 뭐 하여튼 아무튼간 그래서 조선 왕조의 이름들은 되게 흔치 않은 이름을 짓죠. 휘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그 왕의 이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도 이런 말 안 쓰죠. 요즘 이도가 이제 세종대왕의
이름인가? 그런데 하여튼 자본주의는 그렇게 자본이 해석돼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해석된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게 사람이 주체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자본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했던 내용이 깃발 내용을 했죠. 깃발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게 내 마음이 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그때도 이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펜을 가지고 쓸 때 이 펜의 역할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걸 인식해야 된다. 근데 그 인식이 어떤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화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깃발이냐 바람이냐라는 걸 싸움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화합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대를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본가는 예로서 양반의 예를 얘기했죠. 양반의 예를 얘기해서 이제 그 양반이 그 시대적 했던 고민들, 그 과거 시험의 제도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자본가로서의 갖춰야 할 그런 그 시대적 이념이고 통찰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몇 분까지 했죠? 혹시? 11시. 11시? 몇 분 됐죠? 지금 찍은 지 한 30분 됐나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려고 40분. 40분, 예.